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1, 2월 인력문학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아입니다. 수업 내용 전체 오버뷰를 좀 해드릴게요. 이제 첫 시간이니까 오늘은 전반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좀 많이 해드릴 겁니다. 먼저 실러버스 먼저 보시겠습니다. 수업 계획서 잠깐 보시면요. 자, 일반 영어 시간, 일반 영어랑 영미문학 두 과목이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특강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8주 동안 이제 두 과목은 시작을 하고요. 원문 특강은 다음 주부터 시작을 합니다. 지금 보시면 그 실러버스 세 번째 꼭지 보시면 강의 소개 보시면 특강 부분이 단어, 구문, 지문, 이해 관련 주제에 대한 배경 지식을 학습한다 해서 기본적인 우리 그 영어 학습을 끌고 가는 견인차 역할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일반 영어 문학 공부, 전반적인 이 영어 공부를 좀 끌어가겠다라고 해서 오늘 첫 시간은 이제 상담을 좀 하고, 오후 시간에 상담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7주의 과정으로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 이제 질문이 있으시면 요 수업 후에 4시부터죠, 6시까지 이건 이제 아피스 아워로 저희가 이제 잡아놨기 때문에 이때 이제 질문을 하시거나 아니면 제 카페가 있습니다. 카페 보시면 여기 이제 수업 관련 질문방이 있어요. 각 선생님별로. 네,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감기가 왔나 봐요. 자꾸 훌쩍거리네. 그죠? 자, 그러면 자, 실러버스 그 정도 하고 교재도 잠깐 봐야 되겠네요. 교재는 이제 일반 영어랑 영미문학은 1, 4월 통합 교재입니다. 그렇게 통합해서 1, 4월을 다 봐야 제가 계획했던 커리큘럼대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제작을 한 상태이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이제 조금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고 특강 교재는 다음 주에 나올 거야. 다음 주 월요일 정도면 이제 입고가 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전반적으로 우리가 일반 영어랑 문학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라는 거 우리 1년에 한번 로드맵을 그려보자고요. 여러분들은 평생 영어 공부를 하셨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저는 여러분들 더 긴 세월 나이가 든 만큼 공부를 했겠죠.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포커스에서 임용고사라는 이제 영어과의 시험을 보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했으면 좋겠느냐라는 거 1년에 우리가 로드맵 과정을 한번 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시험을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시험의 특성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시험의 특성을 알고 뭐가 있어야 돼요? 범위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제시하는 범위가 있습니다. 과목명과 막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그거는 굉장히 브로드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가진 정보 내에서 내로우 다운해서 어떤 내용의 범위를 정하고 우리가 공부를 어떤 방향으로 어떤 전략으로 할지를 정해야 되겠죠. 그리고 자신의 어떤 스타일과 여건에 맞는 이제 학습 계획들을 이제 설정을 하셔야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나면 우리는 시험이기 때문에 뭘 해야 된다? 기존에 나온 그 시험의 경향들을 가지고 시험을 대비하는 이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근데 일반 영어도 기출을 봐야 돼요 라고 하는데 정말 철저하게 봐야 하고 저의 커리큘럼의 중심은 바로 이제 기출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주 꾸준하게, 중요한 건 되게 꾸준하게 공부할 수 있는 마음가짐과 여건들을 지금 이제 구비하시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특히 자, 이 임용시험의 특성을 배경으로 해서 어떤 전략의 설정, 그리고 기출의 경향 파악, 이런 부분에 아주 도움을 이제 많이 드릴 것이고, 여러분들 이 부분은, 계획을 잡으셔서 지금 잘 구비하셔서 1년 동안 쭉 갈 수 있도록 중간에 뒤처지고 뒷걸음질 치지 않도록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준비하는 시간들 되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임용시험의 특성은 그러면 무엇인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학습 수준을 파악을 해야 돼요. 일반 영어랑은 굉장히 방대하잖아요. 영미문학도 굉장히 방대해요. 우리가 살지 않았던 시대의 작품들까지 다 다루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학습 수준을 요하느냐라고 보셔야 돼요. 저는 이제 문학을 전공을 했어요. 그러면 문학을 굉장히 깊이 있고 논문도 쓰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시험이니까 그런 정도의 난이도와 그런 정도의 영역은 요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히 그 분량, 학습 대상을 알고서 시작을 해야 방향을 제대로 잡고 갈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것을 시험에 알맞은, 왜냐하면 우리는 시험을 보니까 시험에 알맞은 학습 수준을 파악하지 않으면 양이 방대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공부하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압축적으로 포커스해서 공부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우리가 특성을 파악해야 한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것이 시험이기 때문에 오는 특징이 있어요. 뭐예요? 우리는 전략과 스킬이 있어야 돼요. 시험을 보기 때문에. 그냥 연구하고 공부하는 거면 그냥 세워라 내어라 공부할 수도 있지만 우린 어떤 주어진 시간 안에 공부를 해내야 되고 또 주어진 시간 안에 이제 문제를 풀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략과 스킬이 철저하게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일단 철저하게 우리는 문제를 만납니다. 문제를 파악하고 답을 도출해서 쓰는 응용 전략이 꼭 준비가 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용만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고 문제를 풀 수 있는 그 연습까지 돼야 되고, 이게 이제 내용은 전반기에, 그 다음에 이제 응용 전략들은 하반기에 이렇게 포커스해서 우리가 준비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내용을 공부하다 보면 또는 그냥 독해를 열심히 하다 보면 문제가 풀릴 거야라는 생각은 무슨 생각이다? 아니한 생각이다.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전략과 방향을 설정해서 그렇게 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니한 생각 안 하고 계시죠? 자, 그러면 봅시다. 이제 시험을 여러 번 보신 분도 있겠지만 이 시간은 특히 1, 2월은 이제 처음 시험을 시작하시는 분들 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한번 처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용시험에서 이제 저희가 얘기하고자 하는 그 영역은 문학과 일반 영어예요. 근데 사실은 얘네들이 같은 영역이에요. 이따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영어의 브로드한 부분에 문학에 있어서 어떤 이제 건조한 부분이 이제 일반 영어로 따로 떨어져 있는 거죠. 사실은 같은 선상이고 더 어려운 부분이 사실은 이제 문학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목은 이렇게 나눠지고 실제 문제도 문학의 영역, 그다음에 일반 영어의 영역 이렇게 나눠진다. 그래서 문제의 그 비중을 보면 지금 18년인데 17년, 18년이죠. 자, 그 선언 수령이 시작된 14년도에는 굉장히 점수 비중이 높았어요. 29점으로. 여러분들의 실러버스 다음 거, 기출 경향 있는 거 있죠. 그거 보시면 됩니다. 거기는 이제 숫자로 나와 있고, 저는 보기 좋게 조금 이제 그래프로 그려봤어요. 자, 그러면, 29점으로 시작을 해서 작년도, 이 전년도 같은 경우 17년 대비 시험인 경우에는 점수 비중이 많이 낮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부분 어떻게 생각했냐면 인력문학 되게 쉽다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 첫 번째 포인트는 문제 자체가 적었어요. 지문 하나가 빠져요. 지문 2개가 빠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되게 체감 난이도는 낮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가 있었고, 그런데 요번 최근 연도는 이제 문항수가 이제 점수 비중이 조금 더 올라갔죠. 그래서 체감 난이도는 조금 이제 올라간 상태고, 요게 지금 에버리지 지금 한 5개년 지금 시험 출제를 했잖아요. 그 정도의 점수 비중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문학과 일반 영어 비중으로 봤을 때 2대3 정도. 일반 영어의 문항이 조금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실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는 어떻게 돼요? 일반 영어를 공부하는 시간을 더 많이, 2대1, 3대1. 그런데 일반 영어를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어떻게 돼요? 문학에 대한 실력도 같이 동반 상승을 하게 되죠. 그래서 포커스는 일반 영어, 그리고 문학의 특별한 부분들을 이제 공부하는 방식으로, 부분적으로 공부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이제 공부할 때도 비중을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눠서 나온다는 것. 자, 그러면 각 영역별로 봤을 때 문제의 유형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가장 점수 비중이 29점으로 높았던 이때는 논수령이 있었어요. 근데 2개년도만 논수령이 출제가 되고 어떻게 됐다? 최근 3개년도는 서수령, 기입형만 출제가 됐습니다. 특히나 16년도엔 서수령이 전무했어요. 기입형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어떻게 느꼈어요? 너무 어렵다. 16년도에 일반 영어는 너무 어렵다 했어요. 지문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다 서술형으로 커버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라고 느꼈고, 지금 최근 2개년도는 이제 기입형이 이제 2점씩 이렇게 분배가 돼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대비하는 올해 시험도 기입과 서술 이렇게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미문학 같은 경우는 점수 비중을 보면 지금 이렇게 고정되어 있죠. 서술과 이제 기입의 형태로. 그리고 특징적으로는 어떤 서술형 안에 또 기입이 들어가는 형태로 저희 문제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눠볼 수 있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시험 문제를 일반 영어와 영미문학으로 구분해서 풀고 이제 서술형과 기입형 이런 형태로 이제 그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미문학부터 한번 시험 범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가지신 학습 가이드 두 번째, 세 번째 이제 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고 문학 교재 있죠. 거기에는 이제 그 맵이 더 잘 나와 있습니다. 문학 교재를 앞에를 보셔도 좋습니다. 한번 볼게요. 시험 범위가 어디죠? 시험에서 시험 범위를 알려주는데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그 알려주는 시험 범위는 너무너무 브로드해요. 책으로만 봐도 이제 수식권이 될 수 있는 그런 영역이란 말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문학을 영미문학으로 봤을 때 영국 문학을 이제 기출문제에 나온 것들을 전체적인 어떤 그 시간순의 로드맵에 제가 한번 붙여봤어요. 그랬을 때 20세기와 로맨티시즘, 낭만주의 시대의 작품들이 거의 집중적으로 나오더라. 빅토리안 에이지의 작품들은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단지 이제 14년도 시가 연도상으로는 그때에 해당되지만 그 시대의 어떤 특징들을 담고 있는 건 사실은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최근 그 작품들의 포커스를 하고 있지만 또 이제 낭만주의 때 이제 작품도 이게 중요하니까 나오더라라는 거죠. 자, 그런데 보면은 아주 걸출한 아주 중요한 작가만 나오느냐? 여기는 이제 기출된 작가들이 있지만 또 아주 대표적인 작가들이 있는데도 출제되지 않는 작가들이 있어요. 그러면 작가의 작품의 중요도에 따라서 출제가 되느냐? 결코 또 그렇지도 않더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 한 번 출제되면 출제되지 않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자, D.H. 로렌스 같은 경우는 3번 정도 출제가 됐고, 그리고 더블리너즈, 조이스의 더블리너즈 같은 경우도 한 4번 정도 지금 출제가 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품과 이제 그 문학을 대비를 할 때 어떤 시대적인 중요성, 그 작품의 중요성, 뭐 배경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떠나서 다른 관점으로 시험 범위를 봐야 되겠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뭐 어떤 시험 범위냐라는 걸 이제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미국 문학은 이제 영국에서 넘어왔으니까 19세기, 20세기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작품들이 거의 뭐에 포커스가 돼 있어요? 20세기에. 거의 포커스가 돼 있죠. 최근 작품들의 포커스가 돼 있다고 보면 됩니다. 왜 그럴까요? 17세기, 뭐 이전의 문학들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 시험은 어떤 문학적인 어떤 이해도를 굉장히 깊이 묻는 게 아닌 거죠. 일단 해석이 돼야 됩니다. 해석이 될 수 있는 어떤 지문으로서의 영미 문학 작품을 이제 출제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해석이 안 되는 뭐 고어가 나온다든지 이러지는 않을 거다. 만약 그런 이제 시나 이런 데서 그게 이제 출제되면 단어를 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0세기에서도 보면 지금 소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붉은 표시 한 게 지금 최근 이제 선언수령 때 이제 출제됐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 미국 소설에서 2개년 연속 이렇게 출제가 되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뭐 미국 문학일지 영국 문학일지 몰라요. 어떤 기준인지도 몰라요. 주요한 작품들 선상에 있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고 이제 분포가 이제 브로드하다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시험 범위가 뭐냐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면 이 방대한 양을 어떻게 공부할 거냐라는 퀘스천을 계속 이제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컨템포러리 작품들입니다.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어요. 특히 시, 2차가 있던 시절이죠. 1, 2차, 3차까지 있었던 그 시절에는 시란 시는 모두 다 이제 그 컨템포러리 시에서 다 출제가 됐어요. 그런데 또 올해 라이트 오브 파시지도 또한 컨템포러리 이제 시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동시대 작품들은 문학사적으로 어느 게 더 이렇게 대표적인 작품인지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작품을 선정을 할 때 그 문학 작품의 중요성, 영문학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작품, 이렇게 우리는 선정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가? 이 퀘스천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또한 영미 그 작가들의 작품뿐만 아니라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이런 작가들의 시도 이제 출제가 됐어요. 그죠? 그러면 영미 문학이라는 것의 범위가 어떻게 돼요? 영어로 쓴 문학 작품까지 지금 브로드하게 이제 넘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고, 더한 것은 이제 드라마예요. 드라마는 다 100% 20세기 미국 드라마에서만 이제 출제가 됐어요. 사실 드라마가 이제 그 영국 드라마가 또 유명한 것도 많고 문학사적으로 또 중요한 것도 많은데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게다가 요번 책
18년도 작품은 unknown이에요. 소스가 없어요. 그럼 그것은 왜 출제했느냐? 그냥 지문으로서 해석이 가능한 것이 이제 출제가 됐어요. 이제 독일 작품인 것 같은데 그걸 트랜슬레이트해서 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읽어본 작품도 드라마로서 내더라라는 거예요. 그럼 목표는 뭐예요? 이거 인터프리테이션이 돼서 여기서 디렉션대로 중요한 요소를 뽑아낼 수 있는지 그 능력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영어적인 접근 방법을 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라는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전에는 어떤 영문학사를 쫙 꿰고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작가적인 특성을 가지고 공부를 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그렇게 공부를 해서는 굉장히 방대해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미문학의 이제 기본학습을 지금 1, 4월로 잡고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면, 주요 개념과 키워드를 학습을 하게 됩니다. 문학에서 문학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 키워드들 있죠. 기본 개념들, 이것들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 배경이 아니라. 그래서 어떤 시대의 어떤 작품, 그리고, 누가 쓴 작품이 나오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개념들을 위주로 공부를 하게 되고 또 장르는 구분이 돼요. 그런데 주제가 시험에서 자주 다루는 주제가 있습니다. 분류를 해보니까 있어요. 그래서 그 주제별로 다뤄서 어떤 내용 스키마를 형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형식적, 내용적 스키마들을 이제 문학을 대할 때 필요한 것들을 이제 형성을 하고 특히나 어려워하는 시 같은 경우는 스스로 어느 정도 이 개념들을, 여기서 배운 개념들, 이런 것들을 분석을 좀 할 수 있는 게 필요해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 연습을 저희가 이제 그 키워드 워크시트를 가지고 좀 연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연습을 통해서 이제 시에 대한 기본기들은 가져가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고요. 자, 그러면 일반 영어 시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그죠? 일반 영어 시험 범위는 자. 보세요. 이제 기출됐던 이제 소스들이에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도 있었고요. 이코노미스트도 있고, 타임즈도 있고, 다 아시는 이제 그 소스들이 있죠. 그 다음에 뉴즈윅도 있고, 뉴욕 타임스도 있고, 다양합니다. 책에서도 나왔어요. 그래서 뉴스 아티클보다 책이 조금 더 어렵습니다. 지문 자체는. 그래서 부의 기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데일 카네기의 How to Win Friends and Influence. 이것도 굉장히 유명하죠. 지문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그 다음에 이제 군주론도 출제된 적이 있고, 미디어에 관한 지문으로 굉장히 어렵게 나온 게 있는데, 이거는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러한 책이었어요. 여기서도 출제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셜 프로블럼스를 다뤘던, 이제 모아놓은 그런 책들. 그래서, 그리고 우리는 잘 모르는 recent cultural이라는 이제 사회적 이슈들을 다룬 잡지에서도, 그 다음에, Decline with Thanks Club. 이라는 것은 요 에세이집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는데 이 주문들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 일단 소스는 한정되어 있다라는 거죠. 분야는. 그래서 아티클이 있고 책이 있고 에세이가 있더라. 그래서 모아봤더니 아티클이 조금 더 난이도는 쉬워요. 그리고 그 안에서 다루는 주제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책도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여기도 이제 빈번하게 나오는 이제 주제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번에 하는 이제 특강 이제 그 출제 원문 이제 목차입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원문들 안에서 좀 나오는 이제 주제들을 우리가 한번 보면 요거는 완전 이제 기출 원문이에요. 그래서 1, 2월 동안에 이 기출 원문을 실제로 보면서 우리 기출 지문에서 그 출제되는 그 기출 지문의 어떤 그 난이도 수준을 보는 거죠. 단어나 문장의 구조나 이런 것들을 이제 주제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에세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에세이는 왜냐면 메타포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학과 일반 영화 이제 그 경계선상에 있다고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우리 뭐 이렇게 볼 수는 있어요. 그죠? 이렇게 볼 수는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그 원문들을 이제 지문들을 읽어내요. 읽어서 리딩을 해서 이해를 한다는 것. 그리고 나의 이해도가 어느 수준에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쪼개서 보자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시험 직전에 많은 이제 상담을 했는데 그때 이제 질문들이 문제가 안 풀려요라는 이제 질문이에요. 근데 문제가 안 풀려요 그 앞단에는 체크해야 될 게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어라는 것을 이해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단위들을 나눠보면 사실은 단어와 센텐스와 파라그래프로 가장 이제 작은 엘리먼트를 우리가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영어를 공부한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학생들도 많이 가르쳐 보시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을 가르치면 학생들이 만약 저 영어를 잘 못하겠어요. 어떻게 공부해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 뭐부터 체크를 하세요? 단어 좀 많이 알고 있니? 뭐 단어장 뭐 외우는 거 있어? 문법은 좀 얼마나 했어? 등등의 얘기를 하죠. 우리도 이제 똑같이 적용을 해보도록 하자고요. 자, 우리가 단어를 알아야 되고 단어의 의미는 일단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다른 언어로 되어 있으니까. 자, 그다음에 문장이 나와요. 그럼 문장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문장을 이해한다는 거 이 안에 뭐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본 이제 문법적 구조들을 알고 있어야 되고 또 그래머로 안 풀리는 이제 패턴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고. 자, 단어는 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미닝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게 미닝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딸딸딸 외우는 첫 번째 미닝은 뭐예요? 리터럴이에요. 그죠? 그런데 얘가 뜻을 여러 가지 갖고 있잖아요. 왜? 컨텍스트에 들어가면 contextual meaning이 있죠.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있죠.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깊이 가면 왜냐하면 우리 문학까지 다룰 거기 때문에 내포된 의미가 connotation에 이런 게 또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나 단어 많이 외우고 있어. 로 이거는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터럴이 아닌 이쪽의 미닝은 뭐까지 가야 돼요? 센텐스나 패러그래프 레벨까지 가야 의미가 도출이 됩니다. 그래서 단어만 알아가지고도 안 된다라는 좀 더 브로드한 스코프를 보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머 패턴들은 이제 그 별도로 연습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그래머는 알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문장이 복잡하게 나오게 되면 이제 엉기게 되죠. 어디가 주어고 동사인지 잘 못 찾는 경우가 상당수 많습니다. 해석이 잘 안 돼요라는 이제 그런 이제 그 상담을 이제 다수 받는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원문들을 계속 보면서 연습을 해야 돼요. 길어져도 내가 그 시선의 연결을 놓지 않고 계속 이제 주어와 동사를 구분해 가면서 문장의 구조들을 계속 파싱해 갈 수 있는 이런 능력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문법을 계속적으로 공부해 왔기 때문에 잘한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이게 수능을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셨을 때는 원문이 아니고 수능을 봤을 때는 뭐냐면 이 지문은 정제된 지문이에요.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이런 원문의 복잡도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 이제 이런 정제되지 않은 이런 원문들을 가지고 구조는 정제해서 나와요. 저희 시험도. 그러나 그 안에 이제 문장의 복잡도까지는 정제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이. 그래서 그런 연습이 이제 계속적으로 필요하고 하다 보시면 이제 그 특강 교재를 통해서 이제 원문 독해를 계속 하시다 보면 나오는 그 구문들이 굉장히 좀 일정하다, 많지 않다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문제는 적용력이에요. 그 구문들을 이제 문장 안에서 지문 안에서 어떻게 읽어내고 이해하느냐. 이제 그거라는 거를 이제 누적적으로 이제 우리가 하다 보면 이제 또 깨닫게 되십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양의 싸움을 좀 어느 정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패러그래프 단위로 이제 이것들이 모아져서 이제 구성이 되는 거죠. 자, 패러그래프에서는 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얘는 플러스 되는 거고 이 안에서는 우리가 이걸 얘기하죠. 문장의 흐름이 패러그래프 안에 녹아져 있다고 하죠. 그러면 이건 뭐냐면 로직을 얘기하는 거예요. 논리를 이해해라 라는 거예요. 이 패러그래프를 누군가 썼을 때는 라이팅을 했을 때는 스피킹을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리즈닝이 철저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문학인 경우에는 뭐까지 있어요? 이모션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한 단계 더 나간 게 이제 문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리즈닝과 로직을 이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지문을 읽었는데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좀 체크를 해보실 수 있어요. 저 단어에서 자꾸 뜻이 막혀요. 단어 외우셔야 돼요. 이제 단어는 알겠는데 문장 해석이 안 돼요. 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여기를 지금 이제 보완을 좀 하셔야 되는 거죠. 원문 계속 읽으시면서 내가 독해가 되는지. 자, 그런데 해석은 다 돼요. 지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했는데 문장 단위 해석은 잘 돼요. 근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게 뭐예요? 로직, 플로우, 리즈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분이 상당수 많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로직 싸움이에요. 패러그래프 단위의 이제 리딩 싸움이라고 보시면 돼요. 쓸 때도 가장 큰 단위는 이제 패러그래프가 되죠.
그리고 또한 이 전체의 패러그래프 안에서의 로직과 이거를 이해해야 이 센텐스도 컨텍스추얼하고 임플라이드 미닝이 있겠죠. 이 뜻과 이 뜻이 완성이 됩니다.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탑다운이 아니라 뭐죠? 바텀업으로 갈 때는 이 리터럴한 미닝으로 시작을 하지만 이게 인터랙티브하게 가서 탑다운까지 가면서 여러분들이 의미가 이게 리터럴하게, 컨텍스추얼하게, 임플라이드하게 뭔지 정확하게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딩, 티칭 할 때 인터랙티브 리딩이라는 거를 그 방법론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시면서 의미를 완성해 가야 한다. 그런데 대부분 요거의 필요성을 많이 못 느끼고 나는 이게 되면 이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지금 1, 2월은 우리가 reading comprehension, reading에 포커스를 한다 그러면 요거에 포커스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철저하게 돼 있으면 나중에 우리가 reading을 했죠. 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writing을 지금 해야 되잖아요. production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실제 우리 시험에서 기입형은 단어를 씁니다. 그러면 단어를 고를 때 뭐를 고를까요? 리터럴하게 한국인의 뜻은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체의 어떤 패러그래프의 로직 안에서 컨텍스추얼한 미닝을 가진 또는 implied 미닝을 가진 그 단어를 고르게 돼 있다. 그래서 이 기입형도 전체 패러그래프를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 쓸 수 없는 이제 그런 거고요. 자, 그다음에 센텐스 단위 우리가 서술형을 쓴다. 서술형을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 본다라고 하면 하나가 이제 요약이 있죠. 서술형은 센텐스 4개에서 한 7개 정도로 해서 답안지 4줄에 쓰시게 돼요. 그러면 이것도 센텐스 구성은 정확하게 하셔야 되겠죠. 정문을 만드셔야 되고 이 정문들이 그냥 낱개로 흐트러져 있는 게 아니다. 뭐를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flow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안에서의 로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는 그냥 서술형은 좀 간단합니다. 제너럴에서 스페시픽으로 가는 이 가장 기본적인 로직만 지켜주시면 돼요. 그걸 연습을 하시면 되고, 자, 요약이라는 것은 한 7개 문장 정도로 해서 요약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한 패러그래프를 구성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제예요. 그리고 하나 더 나가면 이제 연결론 가게 되면 이제 패러그래프 2개 정도 구성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단 단위의 이해가 되면 그거를 가지고 뭘 할 수 있다? 이 라이팅하는 이 프로덕션, 여러분들이 써야 하는 이 과제를 철저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딩을 통해서 우리는 뭘 가져가야 되냐면 정보, 이게 그냥 리딩 했을 때 단어예요, 문장이에요, 패러그래프예요, 이게 아니라 여기서 정보를 읽어내는 거예요. 단어의 단위든 문장의 단위든 요거를 가지고 뭘 해야 된다? 다시 이렇게 구성해서 써야 한다.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라이팅을 하는 그 과정에 여러분들이 지금 임용시험의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인포메이션을 요 단위에서 어떻게 읽어낼 것이냐라는 게 이제 우리의 리딩 이제 공부라고 하시면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1, 2월에는 요거에 포커스를 맞추고 인포메이션에 대한 이 리딩에 대한 컴프레이션이 안 되면 라이팅은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저걸 철저하게 하고 여기에 나오는 이 그 텀들을 가지고 3, 4월에 이제 라이팅을 하게 되는데 이따 목차에서 보겠지만 일단은 문장은 어떻게 돼요? 문장은 그냥 그대로 갖다 쓰는 거 아니죠. 패러프레이징을 해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패러프레이징 하는 거 한 꼭지, 그다음에 요약 과제가 오전 과제로 계속 나오죠. 그래서 한 패러그래프를 요약하는 게 이제 중요하게 한 꼭지에서 요 두 가지에 포커스를 해서 3, 4월은 가게 됩니다. 그것도 이제 방법론들이 있어요. 패러프레이즈를 하고 요약을 하는 것들도 이제 스킬이 있는 거죠. 전략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배우면 이제 충분히 이제 대비가 되십니다. 자, 또 하나가 있네요. 자,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우리가 라이팅을 할 때 이 중간에 이제 나중에 5월서부터 우리가 시험이라 그랬잖아요. 중간에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면 하나 더 고려 요소가 디렉션이에요. 왜? 시험이니까. 이 디렉션까지 포함한 라이팅을 이제 우리는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디렉션도 잘 이해하는 이게 이해와 이해의 전략이 이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뭘 가지고 연습하냐면 5, 6월에 기출 가지고 연습을 해요. 이런 디렉션은 이렇게 읽어내서 이렇게 써야 되겠구나 해서 하는 것을 그 구조들을 이제 기출을 통해서 연습을 하고 그걸 가지고 비슷한 문제를 만들어서 7, 8월부터 이제 11월까지는
그 기출과 유사한 문제를 가지고 연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상반기에 reading과 writing의 그 여러분들의 그 능력을 가지고 기출을 통과하면서 시험에 최적화하고 그리고 다음 시험이 뭐가 나올지 모르지만 비슷하게 해서 맞출 수 있도록 계속 프랙티스를 하는 이제 그런 과정으로 1년을 여러분들이 보내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플로우를 이렇게 한번 볼게요. 우리가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봐요. 아, 난 단어에서 좀 말리는지, 센텐스에서 자꾸 꼬이는지, 그리고 파라그래프 단위에 가면 내가 자꾸 이게 뭘 얘기를 하는지 흐름을 놓친다든지, 자, 나중에 이제 문제를 만나게 되면 이것까지는 이해가 돼요. 근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라고, 문제가 안 풀린다. 제가 이제 하반기에 받았던, 모의고사 풀 때 받았던 이제 그 수많은 질문 중에 하나인 거예요. 문제가 잘 안 풀려요. 라는 거예요. 이거는 기출이 잘 안 돼 있는 거예요. 리딩은 내가 하는데, 기출을 잘 안 했기 때문에 이게 문제에서 뭘 요구를 하는지 이제 모르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간이 부족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실수예요. 이건 뭘까요? 시간 부족은 이 과정이 굉장히 이제 질적으로는 퀄리티 있게 여러분들이 공부가 돼야 돼요. 그냥 책만 붙잡고 있다고 해서 공부가 되지 않고 내가 책을 그냥 3독했어요. 5독했어요 해서 되지 않아요. 저렇게 구조화된 여러분들이 그 노력이 들어가야 질적으로 완성된 리딩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정확성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빠르게 갈 수 있는 것은,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시험은 뭐냐면 항상 기억해야 될 게 시간 제한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인력 문학에서 아무리 쉬운 지문이라도 빨리 풀면 빨리 풀수록 어떻게 돼요? 시간 세이빙이 되니까 다른 어려운 문제에 시간 투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번에 합격생 중에 이제 피드백을 받은 게 뭐냐면 인력 문학이 확실하게 빨리 풀려서 다른 데에 집중할 수 있어서 굉장히 가벼웠다. 그래서 그게 합격 요인이었다라는 피드백을 이제 여러 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만약 인력 문학이 쉬워요? 그러면 남들보다 빨리 풀어야 돼요. 정확하게 풀어야 돼요. 좀 어려워져요? 그러면 뭐 무조건 베네핏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했다는 것은 뭐가 부족했던 거예요? 프랙티스가 부족했던 거예요. 이 루프를 이제 문제까지 본 아까 그 전체의 사이클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돌려야 되는 거죠. 여기는 뭐의 싸움이냐면 quantity예요. 양의 싸움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실수예요라는 건 뭐냐면 환경이에요. 실제 시험장에 가면 막 손도 떨리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시험이라는 그런 환경에 충분히 적응해서 편안하게 볼 수 있어야 실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학생들 가르칠 때 이제 누가 실수해서 틀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실수도 실력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실력은 뭐예요? practice, 시간 투여. 그 양의 싸움을 얼만큼 했느냐 그것까지 우리는 실력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수가 오래된다고 해서 이거는 해결이 나는 싸움인가요? 봐서는 그렇지 않죠. 아주 정확한 이제 퀄리티가 나와줘야 되고 일정량의 퀄리티가 채워져야만 이제 완벽하게 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올해 같은 수준으로 최근 연도 같은 수준으로 나온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완벽하게 해야 돼요. 합격하신 분들은 이제 지금 이제 2차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인력은 다 맞았다. 인력 문항은 다 맞았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뭐 영학에서 조금 마이너스가 됐다. 그런데 그 부분은 또 이제 일정 정도 비슷하시잖아요. 근데 부분 점수를 받았다. 부분 점수를 받았다는 이유는 포커스 되는 거 알고 정확하게 뭐라도 썼다.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인력 문학은 좀 대비를 이런 플로우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 지금 여러분 스스로를 좀 진단을 해보셔서 지금은 이게 이제 순서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인터랙티브하게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어를 이제 책을 가지고 하나를 보시는 것도 저는 되게 권해요. 그리고 컨텍스트 안에서 공부하는 것도 되게 권해요. 그래서 이제 원문 시간에는 항상 이제 단어 테스트를 봅니다. 이 시간에 했던 걸 다음 시간에 단어 테스트를 해요. 그리고 해석 테스트도 하고 구문 쓰는 작문 테스트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문에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거 단어 센텐스 이런 것들 그래마들 계속 습득을 하고 그리고 3, 4월에는 제가 understanding and using
그 English Grammar라는 이제 문법 장문책을 가지고 특강을 하려고 해요. 요거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원문 수준을 읽을 때 필요한 문법,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장문에 쓸 수 있는 걸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원래는 이제 1, 2월에 하려고 했는데 이제 최근판이 지금 2월에 나온다고 해서 3, 4월로 지금 미룬 상태예요. 그렇게 1, 4월을 준비를 하고 이제 가야 되고, 지속적으로 우리는 뭐예요? 망각의 동물이죠. 단어는 계속적으로 외워주셔야 합니다. 책을 보더라도, 단어책을 보더라도 단어만 있는 거 말고 이제 문장 있는 거 있죠. 그런 걸 가지고 contextual meaning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계속 이제 공부하는 플랜을 지금 세우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너무나 중요해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읽기 전략을 그래서 먼저 학습하고 뭐 한다? 쓰기 학습을 이어간다. 1, 2월에는 읽기 전략, 3, 4월에는 쓰기다. 왜? 읽은 걸 가지고 우리는 써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냥 논술, 오피니언 라이팅이 아니기 때문에 이 순서로 간다. 그게 확실해야 된다. 읽기 전략이 확실해야 된다. 읽기도 우리 과제들을 보니 general understanding과 디테일로 나눠지더라. 이게 이제 그 일반적인 리딩의 과제인데, 그중 이 기본기가 돼야 그 중에서도 디테일의 과제에 이제 세부 내용들을 기출해서 보면 또 있어요. 그런 영역들을 이제 대응할 수 있다. 그래서 5, 6월 기출이 오기 전에 이제 기본적인 general understanding과 디테일을 파악하는 이제 그런 과제들을, 그런 역량들을 우리가 길러야 하고, 쓰기 학습에서는 그냥 제너럴한 쓰기가 아니다. 뭐다? 임용에서 요구하는 답안을 쓸 수 있는 패러프레이징과 서머리 드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전략들을 이제 우리가 배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게 바로 1, 4월. 그 다음에 심화로 가는 게 이제 기출을 통해서 뭐를 하냐면 그냥 기출 분석이 아니라 메타 분석이에요. 메타라는 뭐냐면 스키마를 세우는 거예요. 뭘 가지고? 공통적인 학습 요소예요. 여기서 이제 시험 범위가 이제 narrow down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영미문학 되게 방대했죠. 아까 답이 안 나왔죠. 그게 뭐냐면 기출을 통과하면서 이제 답이 나옵니다. 주제적으로, 타스크적으로 이제 공통적인 학습 요소들을 묶어서 이제 스키마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타스크의 특징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타스크라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그 과제겠죠. 그 다음에 지문은 다 주제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주제에 익숙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가 Rite of Passage 나왔었죠. 근데 제가 이 시는 넣을까 하다가 넣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실제 시험을 보신 분은 제 수업에서 했다고 아주 명확하게 기억을 하고 계신 거예요. 수업에서 했죠? 안 했는데요? 라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주제를 다뤘어요. Rite of Passage를 많이 다뤘어요. 그래서 거기서 필요한 키포인트가 뭐고 뭐를 포커스해서 써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고 계셔서 쓰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어떤 내용 스키마, 우리가 팀을 분류해서 자꾸만 연습하는 거에 효과다라는 거를 이제 확실하게 저도 검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톡스라고 하는 것들로 이제 나눠서 우리가 그다음부터는 이 메타 분석한 걸 가지고 이제 연습을 하게 되는데, 이제 처음 들으신다 생각하고 좀 설명을 드리면, 자, 타스크는 과제라고 했죠. 우리는 어떤 시험에 최적화된 리딩과 라이팅을 하기 때문에 어떤 그 시험의 과제 유형을 다 나눕니다. 공통적으로 다 나눠요. 분리를 해요. 자, 그 다음에 답을 쓰려면 구조가 나와야 돼요. 근데 이 구조는, 자, 기출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뭐를 본다 그랬죠? 디렉션에 맞게 우리가 답을 쓰게 돼 있고, 이 구조에는 지문의 구조도 다소 영향을 미칩니다. 그걸 가지고 오르가나이제이션 쓰게 돼 있고, 키워드는 철저하게 뭐로부터 나와요? 지문의 인포메이션으로부터 나오고, 키워드라고 간단하게 써 있지만 얘가 간단한 애가 아니죠. 리터럴한 미닝을 가진 단어가 아니라는 거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거를 뽑는 과정이 이제 여러분의 전략과 스킬이 필요하고, 그리고 패러프레이징에서 우리가 쓸 때는 시너님을 가지고 쓰게 된다. 그래서 요거를 리딩과 라이팅과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시너님을 확보하는 이 전략이 필요하고, 요거는 3, 4월에 저희가 충분히 연습을 하고, 연습을 한 이후에 이제 모고 때도 계속적으로 이제 반복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 시너님만 가지면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쓰는데 지장은 사실 없으세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학습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타스크가 도대체 뭡니까? 과제 유형이 뭡니까? 그러니까 문제에서 뭘 물었냐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시 같은 경우 이제 기출에 이제 기출의 한 페이지인데, 예를 들어 시에서
그 17년도 시죠. 셜리의 시가 있었어요. 이 시 하나를 주고 우리 시험은 뭐예요? 이 시에 대해서 느낀 걸 다 쓰시오. 알 수 있는 걸 다 쓰시오. 이게 아니라 주제를 물었다. 이게 바로 과제예요. 어떤 문제는 보니까 여기서 imagery와 metaphor와 simile를 아는지를 물었다라는 거예요. 얘네들이 다 문학의 과제다. 그래서 이거를 분류해서 모아서 많이 나오는 것들을 다 우리가 이 개념들을 일사월에 배우고 그리고 문제할 때도 그 과제 유형대로 이런 과제는 어떻게 묻는지 이런 연습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어떤 게 더 많이 나오는지 요거에 근거해서. 그래서 시를 하나 볼 때도 그냥 다 브로드하게 다 보는 게 아니라 우리 기출에서 물었던 개념들 있죠. 그거 위주로 이제 학습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반 영어는 과제가 어떻게 되나요? 자, 두 개로 나누면 general understanding하고 디테일이지만 우리가 리딩을 가르친다고 생각을 하면 실제 문제의 유형으로 봤을 때는 한 4가지 정도로 나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수능은 6개의 유형으로 나뉘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공통적인 거 제가 이제 4개로 묶어봤는데 general understanding을 묻는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gist라고 하죠. 그걸 또 inference 할 수 있느냐를 묻고 그 유형을 보면 general understanding을 묻는 타스크의 유형을 보면 메인 아이디어를 인퍼런싱 하게 한다든지 타이틀을 묻는다든지 conclusion을 묻는다든지 writer's opinion을 묻는다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다 봤을 때 객관식 시절 이전서부터 다 봤을 때 이런 유형들이 다 아우르고 있고 최근은 거의 제너럴 아이디어의 메인 아이디어에 거의 포커스가 돼 있죠. 이런 것들을 본다. 자, 디테일은 여러 가지인데요. cause and reason을 찾는 거, result effect를 찾는 거, data reporting details를 찾는 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요거로 유형을 나눠보면 지문의 유형과 이게 매칭이 되면서 지문을 딱 볼 때 이건 뭘 묻겠구나라는 게 나중에는 보여요. 문제를 많이 풀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된다? 속도가 빨라져요. 시간 부족이 이제 해결되게 되는 거죠. 자, interactive inferencing은 뭐냐면 앞뒤를 보고서 missing words, phrase, sentence를 이제 써내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기평이 이 과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writing 하는 과제는 이제 수능에서도 이 writing 과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객관식이죠. 자, overall 아이디어랑 logical flow of passage를 쓰는 것이 writing이에요. 그래서 우리 임용에서는 뭐예요? summary예요. 그러니까 한 패러그래프는 flow가 있다고 했죠. 한 패러그래프를 쓰게 해서 writing을 테스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unscrambled passages 하는 거 우리 이전에 있었고 inserting sentences 하는 것도 객관식 시절에 있었죠. 근데 지금은 summarizing 하는 과제로 있다. 그래서 이제 과제 유형별로 우리가 포커스해서 이제 보시게 됩니다. 이제 이게 타스크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자,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문제풀이 갈 때도 계속 지문들을 우리가 기출에서 나오는 길이의 지문들을 어떻게 많이 다루는 주제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보고 이것들이 또 타스크랑 엮여야 돼요. 이런 주제가 어떤 제너럴한 언더스탠딩을 묻는 타스크로, 디테일을 묻는 타스크로 기출의 유형에 맞춰서 여러 가지 소스, 그 기출에서 나왔던 소스들에서 해서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출에서 했던 것들을 우리가 미래적으로 대비하는 그런 연습들을 이제 문제풀이 때도 하게 되는 거죠. 문학도 마찬가지예요. 장르별로 해서 다루는 주제들이 있어요. 시에서만 다뤘던 주제인데 소설에서도 우리가 한번 다뤄보고 드라마에서도 한번 다뤄보고 해서 주제를 이제 접하는 내용 스키마를 형성하는 그 지평을 이제 넓혀보는 연습을 계속적으로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작품들을 통해서 그리고 타스크는 주제를 물었는지 갈등을 물었는지 그냥 단순한 해석을 요했는지 그 우리 기출에 나왔던 이제 과제 유형별로 보게 되고 이제 기출의 타스크의 유형과 맞춰서 보는 문제 연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시험 때까지 계속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고 자동화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시험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이 생긴다라고 기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해설지는 여러분들의 이제 그 교재 앞에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이제 모의고사 때 이제 이런 톡수 전략을 가진 이제 해설지를 가지고 우리가 연습을 한다. 그리고 시너님도 매번 이렇게 누적해서 이제 연습을 하게 됩니다. 이 시너님 그동안 드렸던 거를 지난 1년 반 동안 드렸던 거를 이제 모아보니까 한 20페이지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이제 올해는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중에 가면 이제 모의고사 볼 때는 첨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하면 진짜 라이팅에 한 10주 이상 그 첨삭을 하게 되면
확 잡히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제 중구난방 되더라도. 그래서 첨삭까지 해서, 이제 라이팅을 잡아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핵심적으로 여러분들이 임용시험에서 인령과 문학을 보는, 대비하는 전략은 가장 핵심은 기출을 통과하면서 여러분들은 이제 시험 대비 모드로 싹 변하는 거예요. 그 대신 1,4월의 기본적인 이제 역량을, 이제 리딩과 라이팅의 역량을 키울 때에도 굉장히 포커스된 이제 공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톡스를 가지고 쓸 수 있는, 답에 대응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연습을 하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연간 로드맵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교재에도 나와 있고, 여러분들 지금 실러버스에도 제가 드렸죠. 공부 방법론에서. 그래서 1,4월은 기본기 학습이다. 그리고 5, 6월을 지나면서 여러분들은 이제 기출을 가지고 이제 시험 대응 체제로 변화되고, 이거를 확실하게 기출형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론을 확실하게 확립하는 것이 7월부터 11월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톡스는 5월부터 적용을 해서 하게 되고요. 본격적으로는 이제 7월부터고, 라이팅 세미나는 이제 7월부터 11월에 하게 됩니다. 라이팅 세미나는 공통적으로 첨삭을 해서 공통적인 오류 유형을 가지고 클래스 수업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룹 수업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3, 4월은 라이팅이 가기 때문에 작년에는 매주 첨삭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양이 꽤 많았어서, 그리고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첨삭 내는 게 굉장히 부끄러운가 봐요. 그래서 매주 안 하고, 그때 격주했군요. 한 4주 지나서 뒤 후반부 4주 정도 이제 첨삭을 할까라고 계획 중이고요. 그 외에는 이제 7월부터는 다 공통적으로 이제 첨삭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1,4월에는 이제 그 문학하고 인령 이제 기본 교재가 있고, 말씀드렸던 원문 독해 따로 가고, 이제 문법이 이제 이 교재를 가지고 이제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 Understanding and Using English Grammar는 여러분들이 원서로 보는 문법선 중에서는 가장 그 어드밴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을 하시더라도 하나 정도 갖고 있으면 좋은 건데, 부담이 되니까 되도록이면 이제 유인물로 할 수 있도록 하긴 할 건데, 있어도 굉장히 이제 참고적으로 갖고 있으면 나중에 이제 선생님 되셔도 활용할 수 있는 교재예요. 요거는 이제 구체화되면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5, 6월에는 이제 그 여러 가지로 과제별, 유형별, 주제별 다 나눠서 이렇게 보게 되고, 5, 6월에는 우리가 기출 원문을 봤으니까 5, 6월쯤 가서는 그 비슷한 그 소스에서 최신 원문들을 뽑아가지고 똑같은 방식으로 공부를 하는, 이제 그거를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꿈을 위해서 어렵지만 길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챌린지해서 얻어내는 그러한 1년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 선봉에서 제가 이제 갈 테니까 지치지 않고 끝까지 가시기를 제가 성원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반 영어부터 시작을 해야 될 텐데 30분 정도 걸릴 줄 알았는데 한 50분이 걸렸네요. 잠깐 쉴까요? 5분 정도 쉬고 일반 영어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